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35.4도로 가장 높고 정선 34.9, 삼척 34.5, 고성 간성 34.1도, 춘천은 33.7도, 원주는 32.9도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 기온이 강릉 27.6도, 삼척 27.3도, 양양 25.7도, 속초 25.3도로 열대야가 이어졌던 강원 동해안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강원 내륙 33에서 35도, 산지 30에서 32도, 동해안은 33에서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가는 국제 카페리호가 다음 달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운항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른 선사가 선박을 인수해 운항 재개에 나섰는데 항로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으로 중형급 카페리가 들어옵니다. 길이 167m, 16,000톤급 국제 카페리는 다음 달부터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화물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속초항에 들어온 선박은 1년 5개월 전에 북방 항로 운항을 중단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속초항에는 10년 만에 북방 항로가 재개돼 기대를 모았지만 선사 측의 경영 악화로 3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신규 선사 측은 지난 3월 해당 선박을 인수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국제해상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분간 주 1회 화물 위주로 운항한 뒤 사업이 안착되면 운항 횟수를 늘리는 한편 여행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항만의 어떤 각종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좀 열등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빠른 시간에 이제 극복하고 조만간에 동해 쪽하고도 거의 비견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로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정된 출입국 수속과 화물 통관을 위해서는 인근의 국제 여객 터미널이 최적인데 건축물 안전 문제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시설 보수 보강이 완료되는 내년까지는 현재의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임시 사용해야 합니다. 북방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동해항과의 경쟁 구도도 걱정입니다. 속초항에 투입된 선박은 동해항 선박보다 5,000톤가량 큰데 북방 항로의 러시아 화물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항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항만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산업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국제 카페리는 다음 달 5일부터 첫 운항을 시작하는데 당분간 러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중고차 운송 위주로 운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짓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이 입지 선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학계는 원점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원자력 관련 학자와 종사자로 구성된 원자력학회 특별위원회가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선정 입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태백의 지하 연구시설 부지는 지난 2월 만들어진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도 최종 처분 시설의 지질 환경과 유사한 조건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150m, 300m에도 다 화강암이어야지 방사물질이 시간당 얼마나 퍼져나간지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0m, 300m는 퇴적암이거든요. 이에 대해 원자력 환경공단은 최종 처분 시설 깊이인 지하 500m 정도의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종 처분 시설이 어디에 들어설지 모르는데 유사한 조건을 따지는 게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방패문이나 지질 쪽에 그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그 부지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또 기술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분석해서 최종 그렇게 태백 부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원자력 학회는 또 최종 처분 시설을 짓는 데 안반의 균질성과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실제 평가에선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암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최종 처분장하고 유사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평가 비중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암정 적합성 평가가 이제 비중이 낮다라고 학계에서. 반면 원자력 환경공단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에서 세부 점수를 확정해 정해진 절차대로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URL에 적합하지 하냐 안 하냐를 토론을 하고 주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 1점, 2점이 크게 선정 자체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태백에서 유치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입지의 원점 재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도 완전히 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강원도 내 사업장을 떠나려 하자 대표가 노동자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노동자는 대표가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 겁박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표는 오히려 해당 노동자가 갚아야 할 800만 원을 떼일 수 있어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 회원 등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난 2023년부터 강원도 내 한 사업장에서 금속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머물며 일을 했고 대표의 집안일을 비롯해 개인 심부름까지 이주 노동자가 자주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Also my job because I'm undocumented. He took me the opportunity to abuse me. I lost my human rights and my rank was different. 이주 노동자가 최근 배우자 수술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대표가 노동자의 여권과 통장을 뺏고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해 은행 거래를 막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는 지급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다시 대표를 찾아갔지만 퇴직금 포기각서 서명을 요구받았고 불법 체류 신고 협박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인권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권과 통장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돈조차, 자신의 임금조차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대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임금 체불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임금을 모두 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통장 내역서에도 매달 23일 꼬박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왜 대표가 여권과 통장을 갖고 있었냐고 묻자 이주 노동자 본인의 요청으로 보관해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한 건 숙소비와 인터넷 3년 약정 비용, 세금까지 800만 원가량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떼일 수 있어 이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 고용노동지청은 이주 노동자와 대표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와 인권노동단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제 오후 인제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요즘 한창 번식기에 접어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앞마당입니다. 특수 보호복 차림의 소방관들이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벌집을 떼어내자 흥분한 말벌들이 독침을 쏘려 달려듭니다.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말벌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며 쫓아냅니다. 소방대원들이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크기가 매우 작은데도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벌들이 수십 마리나 들어있습니다. 미처 벌집을 발견하지 못한 집주인은 이미 팔을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당에 나왔다가 벌이 갑자기 쏘고 가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요즘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되는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만 매일 10건 이상. 벌 번식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벌쏘임 사고는 총 18,640건으로 10건 중 8건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71살 남성이 설악산 12선녀탕에서 남교리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벌에 쏘였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남성은 소방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번식기가 겹쳐서 벌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119에 즉시 신고하셔서 소방당국은 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소매가 길고 밝은 옷을 입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째인 어제 오후 5시 기준 강원도에서 37만 6,872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이 25.2%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각 기준 신청률 9.4%에 비해 15.8%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지급의 규모는 첫날 329억 원이었고 어제는 763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 신청률은 화천군이 3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릉 27%, 춘천 26.6%, 동해 철원 26.4%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보도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본 지원금은 23만 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최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구명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최상병 구명 관련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은 물론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정치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지만 도 넘은 정치특검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으며 임성근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어 구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질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신교육감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됐고 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9월 18일 선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현장 체험학습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운동 결과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달 시행된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안전조치 의무 기준이 불명확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고 강원도 교사 3,477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교 밖 교육활동 외에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학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과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 인력을 예산 지원이 아닌 실제 인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11일 동안 열립니다. 대관령 야외 공연장 뮤직텐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의 말러교향곡 2번 부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부대 행사로 강원도 곳곳을 직접 찾아가 관객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가족음악회도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음악제에서는 축제 기간 미국 작곡가 데이비드 마슬렌카의 목관 오중주를 아시아 초연으로 진행하며 벤저민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펼칩니다. 다음 달부터 강릉 지역 택시에 지역화폐 강릉페이 결제가 도입됩니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결제의 범위를 음식점과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교통 분야까지 확대해 강릉시에 등록된 개인과 법인 택시에서도 8월부터 강릉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 내 이동뿐 아니라 지역 외부로 이동해도 강릉페이 결제가 가능하고 택시 이용 시에도 기존 사용차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태백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강릉 영동대 국제어학교육원 분원과 태백시 지역학습관이 마련됐습니다. 국제어학교육원 분원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하며 지역학습과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태백시는 강원 관광대 폐교 이후 강릉 영동대와 협력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강릉 지역 농업용수 공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초여름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했지만 최근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내일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방식은 내일과 모레 이틀 공급하고 사흘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기준 강릉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은 36.7%로 어제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농업용수 공급이 재개되면 25일자 기준 저수율부터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2025 강릉 썸머 아레나가 개장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2025 강릉 썸머 아레나는 강릉시가 올림픽파크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던 어린이 실내 물놀이장으로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 지역의 가뭄으로 상수도 절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물놀이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초 26일 개장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에서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과 독도 수호 의지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깨어나는 수호자 전시회가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우진과 노동식, 이용백, 조은필 등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입체 조각과 상호작용 영상, 거리 조형물 등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개막일인 내일 오후 2시 40분과 7시에는 창작 뮤지컬 돌메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삼척시가 어업인들의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팽창시 구명조끼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 지역 어선 소유자고 지원량은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 기준 최대 승선 인원수입니다. 삼척시는 구명조끼 834벌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재무 안정성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